수시 콘서트인데 정시부터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건 학부모들이 많이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학생도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나 적어도 이과의 경우는 상당히 저 인원수 변동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냉정하게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추적을 해보고 적어도 손해보는 수시를 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입시를 묻다 피기맘. 정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조준용 배질 본부장님께서 우선 기조 발제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수시 콘서트인데 정시부터 설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조금 하다가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대입 상식 부분 이렇게 좀 맡으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제적으로 뭐 이게 대학교라는 게 서울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지방은 사실은 수시도 많이 늘었거든요. 오히려 지방 정시는 좀 더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것도 얘기 좀 하게 되고 정시가 많이 늘어나면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이제 자기들이 정시도 또 한 번 시험이 있으니까 수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또 좀 변하는 학생들도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좀 그래서 대입 상식부터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해용 소장님 PT입니다. 이건 학생 숫자. 예. 제가 그 마지막 100만 명이 넘었던 그 베이비붐 세대에서 1971년도 출생자인데요. 그때 이후로 72년도 출생자, 90학번이죠, 제가. 그러니까 91학번서부터는 100만 명이 안 돼요. 와, 이제 민증을 까기 시작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쫙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쭉 내려와서 사실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죠. 뭐 단군일의 최저 학생 인원 뭐 그래서 현재 고3 애들이 사실은 이제 2년만 좀 더 늦게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월드컵 해 이제 하다 보니까 2003년도에 고3은 좀 많아서 고3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보다는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펼치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뭐 출생자 수는 주는데 현재 대학교 정원은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또 오히려 이제 2023년에는 조금 더 늘어나는 이제 인원을 좀 보이게 되는데 2023년도 이제 발표한 지가 4월에 발표를 해서 4월 말에 실제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증가하냐 학생 수는 주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충원 인원까지 사실은 전전년도 충원 인원까지 2023년도에 그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더 늘어나게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요새 전략학과들 요새 이제 뭐 아시겠지만 뭐 한전에서도 이제 대학을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거 뭐 미미한 조건입니다만 현재 그래서 인원수가 조금 늘어나고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출생자 수는 주는데 대학교 인원은 줄지 않으니 기회만 잘 하시면 물론 저희 이해용 소장님께서 뭐 그냥 뺑뺑이 돌려서 대학 가는 시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으로 대학 가는 게 원하는 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으니까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저 고교 입학생 숫자는 한 학교 평균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700개 학교, 1,600개 일반 고등학교는 1,570개 정도가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고교 입학생 정도 되면은 곱하기 200명 정도 이제 잡으면 되겠죠. 200명 정도 잡으면 1,600 잡고 200명 잡으면 한 32만 명 정도가 고등학생들 이제 졸업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수능 보는 인원은 거의 한 45만 명 선 정도 유지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인원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그래서 예전하고 좀 달라진 거는 옛날에는 이제 어머님들한테 제가 설명회 할 때마다 중학교는 3,400개 이제가 나와서 전교 1등이 몇 명이냐 그럼 3,400명 나오는데 고등학교가 1,600개로 줄면 전교 1등은 몇 명이냐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다 1,600명이라고 대답을 하실 거잖아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과 하나 문과 하나 해서 2명이었죠. 그래서 3,200명 숫자는 동일했는데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문이과 통합이 돼서 실제 전교 1등은 1명인 거죠. 실제로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대입 정원들이 2020년도 이후부터는 대학교 입학 정원이 현재 학생 숫자보다 많다.
저 얘기를 길게 하면 네. 교육부랑 싸워야 되고 대기업이랑 싸워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잘 골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2023년도까지 인원이 나와서 비록 이게 2022년 수시 콘서트지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전국으로 보면 수시가 78%, 정시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은 아직도 수시가 한참 많다. 그래서 저거를 조금 좀 세밀하게 뒤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국입니다. 이제 2022년도하고 2023년도 보면 제가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을 나눠놨죠. 2022년도 수도권을 잠깐 보면 수시는 64.7%. 여기서 수도권은 경인 지역 포함.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안에 있는 들어가는 데까지가 이제 수도권이 될 거고 비수도권은 그 바깥이 될 겁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수시 비율이 82.3%. 그러니까 정시는 이제 수도권이 35.3%, 비수도권이 17.7%가 2022년이고요. 2023년에는 이제 비수도권이 오히려 또 더 늘어나죠. 지역 인재 전형도 더 늘어나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입 정원 추이를 잠깐 보면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서 그냥 어머님들 보기 좋게 아까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보는 거니까요. 그냥 보시고 한번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이 정시가 많다. 네. 교과도 많고 비수도권은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에서 종합이 좀 더 많은데 이제 비수도권은 학생부 교과가 종합의 3배 월등하게 좀 더 많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논술이 거의 보이지 않죠. 네. 그다음에 수도권은 논술이 조금 더 비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많아 보이고요. 네. 예. 자, 이제 16개 대학 이제 왼쪽 게 이제 어머님들 보이시는 2022년 기준이고 오른쪽 거는 이제 2023년까지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동시에 놓고 보니까 사실 이제 서울대 고려대가 여기서 이제 압도적으로 2022년도에 숫자가 높아지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일단 고려대를 보면은 작년까지 이제 2021년까지는 18.4%가 정시였는데 22년도 들어서 40.1%. 좀 너무했다 싶었는지 2023년도에는 다시 0.1 줄입니다. 뭐 그렇게 보이시면 될 것 같고 서울대가 일단 21.9%에서 30.1%로 늘렸다가 이제 내년 되면 서울대도 이제 거의 준 40%에 육박하는 40.1%로 가게 되죠. 서울대는 뭐 실기 전형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뭐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에서 꾸준히 많이 뽑아왔던 대학들이 이제 뭐 눈에 보이실 건데 기본적으로 오른쪽에 이제 한국외대 뭐 이런 데가 이제 38.7, 42.4 뭐 이렇게 이제 여전히 40% 육박하게 뽑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학생부 종합을 되게 잘하는 학교들이 사실은 수시를 그동안 많이 늘려왔고요. 학생부 종합보다는 정시를 좀 뽑는 대학들이 뭐 정시가 워낙 뽑기 쉬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뽑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15개 대학교 한 번만 눈에 잘 안 보이니까 한 번만 더 눌러주시죠. 그러면 이제 자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어머님들 그 급격한 인원수 변화가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고려대가 2021 정시에서 768명을 뽑았는데 실제로 2022 정시에서는 2.5배 가량 그래서 1678명을 뽑게 되고요. 그만큼 이제 수시가 많이 줄었겠죠. 그래서 수시가 3,398명에서 한 950명 정도가 준 2,435명. 자, 그다음에 서울대 751명, 그다음에 이제 979명, 10%씩 이제 계속 늘려가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 연대가 이제 작년에 수시가 제일 많이 늘었었던 대학 중에 하나인데 다시 이제 자기네 학교 원래 스타일대로 정시로 가게 되는 걸 눈에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화여대만이 좀 내년에 좀 특별하게 또 다시 수시가 조금 더 많은 40%가 안 되는 형태인데 뭐 저건 내년이니까 좀 적게 보시고 한양대가 올해 조금 또 많이 늘어나게 되죠 정시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022년도 정시 비율 보면 서울 15개 대학은 39.7%라는 거 거의 40%에 육박하는 평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9.7%. 그러니까 교육부 이제 원하는 40%를 갖게 되는 거죠. 실제로 대학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 15개 대학은 줄이는 걸 별로 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네가 꾸준히 만들어 왔는데 공정성 방안 저희 나라는 뭐 이게 뭐 일단 뭐 한 번씩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교육은 100년지 대계긴 한데 저희는 5년지 대계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대 정원수 자 이거 되게 사실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의대 정원수가 이공계에서는 워낙 높은 점수대를 자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의대가 정원수가 늘어나게 되면 서울대 연고대가 그만큼 점수에 좀 타격을 받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전원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이제 정시에서 뽑는 인원이 2018년도 941명 이제 제일 적게 보이는데 그 전에는 더 적었었거든요. 그럼 저렇게 1000명 안팎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뽑고 있다가 그러면 이제 서울대가 한 760명, 그다음에 뭐 이공계만 치면 450명 되죠. 연세대 고려대가 합쳐서 한 1500명 되는데 얘네가 그 정시에서는 최고 점수를 기록하고 있다가 이제 의대가 늘어나니까 밀려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이공계 교수들은 절대 인정 안 하려고 들지만 약대가 쓱 들어오잖아요. 약대가 또 쓱 들어오게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또 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네 약대가 많이 늘어납니다. 약대가 또한 650명 정도가 정시에서 이제 쭉 늘어나게 되겠죠. 326명 가군에서 나군에서 258명, 다군에서 71명 이렇게 또 늘어나서 한 650명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 또 저만큼이 또 연고대 합격선이 또 밀려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정시가 센 친구들은 뭐 시험을 잘못 보면 이제 연고대를 가는 경우가 이건 조금 우스운 경우지만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실제적으로 연고대를 한번 과감하게 수시로 노리는 것도 수능이 센 지역이 아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괜찮은 전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다시 위로 좀 넘어가면 수의학과는 사실은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 건국대고 나머지는 다 지방 국립대들만 있어서 실제로 수의학과의 점수는 그렇게 뭐 연고대보다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건국대학교 수의학과 정도가 한 연고대 최상위학과 정도랑 비슷한 수준, 뭐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인재도 조금 더 많이 뽑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인원들은 지금 위아래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시형, 정시형 학교. 수시로 가느냐, 정시형 학교로 가느냐 자, 이런 문제인데, 자 이거는 이 생기부를 사실은 공개하면 안 되는데 현재 고3 학생이고요. 마포구에 있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누르면 2학년 이과까지의 총 성적은 2년 평균 1.09죠. 네, 훌륭합니다. 이 학생이 2학년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밑에 성적인데 수학 점수 보면 잘 봤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아직 지는 이제 얘기를 좀 해봤더니 수능 공부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수학은 기본 점수로 본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영어도 2등급이 나오고 한국사 뭐 이런 거 보면 뭐 시험을 대충 본 걸 알 수 있지만 이제 이 친구는 의대 지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음속에서 슬금슬금 이제 의대가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슬금슬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 친구는 완벽한 그냥 수시형 학교죠. 일반적인. 그래서 학교 내신 성적이 모의고사 성적에 비해서 2배 이상 높은. 그래서 아마 근데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2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 보상을 받아야죠. 이 친구는 이제 이 친구의 3학년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자기 내신 유지. 그 다음에 이제 국어 모의고사 성적 상승 이렇게 딱 요 정도만 하면 원하는 대학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마 이제 저 마포고등학교 저 학교에서는 6명의 합격자가 나올 수 있겠죠. 학교에서 발표하는 건 일반적으로 중복 합격을 그냥 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그렇구나. 네. 어쨌든 수시형 학교의 내신 극강자는 뭐 올해 뭐가 달라지더라도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저 정도 내신이면 사실은 뭐 주변엔 없죠. 어머니 친구 아들들 뭐 카페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친구들이 부럽죠. 자, 이 학생은 그렇게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저희 이해웅 소장님이 하시는 이제 학생인데 여기 이것도 함부로 발표하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강남의 모 여고 학생이랑.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제 성적표 자체를 올리려다가 제가 다 쳐서 집어넣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른바 정시형 학교라고. 정시형 학교죠. 그리고
전 이 친구가 이영 소장님이랑 이제 컨설팅을 해서 네. 이 친구가 저 내신 등급에서 수학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어. 뭐 영어를 이렇게 네. 어떻게 왜 올려야 되는지. 이 친구는 사실은 1학년 끝나자마자 네. 학교 내신은 네.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네. 성실하게만 다녀주고 자기 원하는 과목을 빨리 정해서 네. 뭐 문과 학생이니 네. 자기 정하는 사회 빨리 두 과목을 빨리 정해서 국어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수능으로 가야 되는 학생인 거죠. 네. 이 친구는 아주 대표적인 정시형 네. 학교. 네. 이 친구의 학교 내신이 3.86이니까 실제로 퍼센테이지로 보면 4등급에 가까운 네. 학생이니까 실제 퍼센테이지는 37% 정도 되는 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 친구가 만약에 수시로 대학을 넣는다, 네. 뭐 어느 대학을 넣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 이 친구가 정시로는 어느 대학을 못 가겠습니까? 음. 거꾸로 여기서 성적이 조금만 더 올린다면.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마 딴 생각하지 말고 네. 열심히 정시를 해야 되겠죠. 요 뚜렷한 경우는 각자의 전략이 뚜렷하게 예, 보이네요. 예. 네. 강남의 이제 모 자사고이라 네. 예. 대략 아실 겁니다. 예, 뭐 전국에서 가장 뭐 유명한 학교니까 네. 농구도 잘하고 키 큰 애들도 많고 학교는 이제 15반이고 네. 자연계가 13반, 문과가 2반. 문과도 사실 2반이라고 그러지만 20명 조금 넘는 문과, 나머지가 다 자연계 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학교는 그냥 자연계 정시형 학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학생부 논술 포함해서 이제 21명이 의예과 중복 포함입니다. 네. 그다음에 총합이 이제 118건 재수생 중복 포함이니까 네. 이영 소장님 잘 쓰시는 말씀인데 명이 아니라 건으로 이제 기록을 해놨다. 이게 맞는 거죠. 네. 수시 서울대 셋, 연대 하나 저렇게 합격을 했고 네. 훌륭하죠. 사실 이 학교가 옛날에 연대의대가 논술이 있을 때 연대의대 논술 40명 중에 무려 6명이 합격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논술로 많이 했고. 네.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이 학교의 가장 뚜렷한 특징, 수행평가가 없습니다. 1학년부터 수행평가를 아예 없애서 사실은 이 학교를 보고 지방의 많은 고등학교들이 되게 겁을 내죠. 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겁을 이제 학생들한테 주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컨설팅했던 학생인데, 재작년이군요. 서울대 화생공을 쓰고 싶은 여학생이었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네. 그 친구한테 겁을 주면서 응용화학 생물을 쓰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 일반 전형을. 네. 그러면서 화생공은 이 학교 1등이 쓰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소장님 이 학교는 전교 20등까지는 서울대 공대를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안 쓰죠. 네,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이 27등 학생이 공대를 쓴 기억이 있고요. 네. 근데 그래서 화생공은 경쟁률이 되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응용화학 생물은 경쟁률이 12대1 정도, 10대1이 넘어가고 화생공은 경쟁률이 3.5대1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일반 전형은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자세한 전형에서 서울대 연고대가 이제 아마 오늘은 아니고 2, 3부 있을 겁니다만 일반 전형은 경쟁률이 낮은 대학이 낮은 대학이라는 걸 좀 설명시켜 드리고 싶고 이 학교 애들은 기본적으로 서울대 연고대 이공대를 잘 쓰지 않습니다. 성적이 되는 애들은 의예과를 쓰기 때문에 안 쓰는 거고요. 성적이 안 되는 애들은 못 쓰는 거죠. 네. 아무튼 전형적인 정시학교. 네. 이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인데요. 대학교 요강에도 안 나와. 이게 뭐냐면 오른쪽에 이제 2021 정시 실제 인원이 보입니다. 이걸 제가 원래 애니메이션 처리를 해서 하나가 늦게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2번 누르신 것 같아요. 네. 아닌가?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아닙니다. 제가 뭐 지어졌나 봅니다. 자, 실제적으로 요강에서 발표하는 거랑 수시는 수시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정시가 대학들은 한 번 더 그렇죠. 남아 있으니까 수시에서 100% 다 뽑지는 않는다라는 거. 네. 그러니까 방금 이제 서울대 화생공 얘기를 했었는데 서울대 화생공도 작년 정시에서 3명을 추가 인원 모집을 이제 합니다. 거꾸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 인원이 다 안 찬 거죠. 네, 네.
그러니까 2배수가 다 안 차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조차도. 예, 시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대학들이 고민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이제 의대랑 싸워야 되고 연대는 의대와도 싸워야 되고 서울대랑 싸워야 되고 고대와도 싸워야 되고 고대는 또 이제 연대도 싸우고 서울대도 싸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옛날에 뭐 사실 저희들이야 아시겠지만 되게 불쌍한 세대잖아요. 뭐 소장님은 아니신 것 같은데 이제 선지원 후시험 막 이래갖고 그 대학교 가서 시험을 봤었던 되게 암울한 세대들. 한 번 떨어지면 무조건 재수 막 이랬는데 요새는 6번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많이 남죠. 자, 연대가 작년부터 모집하는 전형 중에 재밌는 전형이 하나 있죠. 반도체 시스템공학부 그 정원회를 뽑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40명, 정시에서 10명을 뽑는데 실제 작년 정시에서 몇 명을 뽑냐면 24명이나 뽑죠. 10명을 뽑기로 해놓고 14명을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요강이 안 나오는 예. 그런 인원이. 그래서 저희 인원은 실제로 딱 놓고 보면 연대 의예과도 사실은 2명이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연대 의예과에 붙었는데 딴 데를 붙은 거니까 거기를 안 하니까 추가 모집을 했는데 뭐 시간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등록이 안 됐거나 아니면 이미 뭐 딴 데 다 붙어버린 거죠. 연대 의대를 포기할 정도 되면 제가 보기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적으로 정시 추가 인원 모집을 보면 1412명 연세대가 아주 대표적인데 38.2%. 개인적으로 연세대가 입시를 가끔 횡포를 부립니다. 뭐 제가 이 학교를 나와서 좀 욕해도 되는데 나쁜 학교예요. 저게 수시에서 3배수 뽑는다라는 거 3배수를 다 안 뽑은 적도 있고요. 3배수 내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뭐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올해 학생부 추천 보니까 500%라고 나오더라고요. 5배수 내외가 아니라 올해 어떻게 뽑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2월을 정시로 굉장히 많이 시키는 학교. 실제적으로 2월 된 인원 보면 고려대가 169명 수시로 많이 뽑겠다고 해놓고 768명에 사실은 169명이면 뭐 한 25% 정도 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정시 인원은 더 많다. 그러니까 올해 뭐 40%라고 했지만 실제 45% 50%에 육박한다라는 얘기는 저기서 나온 거다. 자, 이게 제가 이건 이제 제 PT가 아니라 이용 소장의 PT 중에 되게 좋아하는 내용인데요. 자, 실제적으로 이제 왼쪽이 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수의대, 서울대, 연세대학교 인원수 체크 쭉 내려오는 거고 사실은 문이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국어 이제 작년도 모의고사 수능 수학도 작년 수능 이과 비율로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면 수의대 합격선하고 서울대학교 정시 합격선 이 숫자를 합치면 정시가 서울대가 이과가 한 450명 정도 작년에 됐었거든요. 그러면 7,000명 정도 나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과 1등급이랑 이제 비례를 하게 되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고대 인원수까지 딱 추론해서 내려가면 연고대 정시 인원까지 문이과 통합을 하면 17,900명이 나오는데 국어 1등급 숫자랑 비슷하죠. 올해도 아마 저거랑 좀 비슷할 것 같고요. 올해 이제 뭐 저 수학 이과하고 문과 확통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그거는 뭐 다 나중에 이제 또 다르게 다르게 되니까 그때 가서 넘어가서 얘기를 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교대가 요새 좀 인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교대가 저 노란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교대는 순문과죠. 이제 29,588명 교대를 한 제외를 하면 4,500명 정도 제외를 하게 되면 서성 한양까지가 대략 한 수학 19,907 수학 이과 2등급까지 비슷한 숫자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국어 1등급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숫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면 이제 중앙경희대, 이화한국, 그다음에 시립대, 외대까지가 숫자가 보면은 누적 인원 47,428명, 국어 2등급이라는 이제 숫자가 일치합니다. 뭐 올해도 비슷하겠죠. 건동홍시까지 내려오면 이제 58,000명 정도 되니까 국어 한 2.3등급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도권 대학이랑
지방 국립 거점대까지가 한 3등급선. 이게 이제 정시선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수시 정시가 다 합쳐지는 거지만 수시로 대학 가는 애들도 모의고사랑 수능은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보니 저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머님들이 모의고사를 보시고 내 위치가 대충 어느 정도일까 좀 현재 위치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이 내잖아요. 대단히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세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제일 답답한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강남이나 특히 뭐 목동에서 컨설팅 하다 보면 한 6월 이제 평가원 끝나고 어머님들 컨설팅을 하러 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기분 안 들고 오세요. 생기분은 그냥 별 관심 없다 이렇게 보시면서 내 애가 1등급인데 대학을 어디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뭐 좋은데 가시겠죠. 그러면서 보면 압류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한 페이지에 사실은 성적이 5, 1등급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3월 달엔 국어 1등급, 4월 달엔 이제 수학 1등급, 영어 1등급, 뭐 6월 달엔 과학 1등급, 7월 달에 수학 1등급이 나와서 4장을 모으면 5, 1등급이 나오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그 성적이 이제 수능에 혹시 나오지 않을까. 나왔으면 저도 좋죠. 근데 다른 애들도 놀지만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냉정하게 원서를 좀 수직으로 쓰셨으면 수시 원서 6장을 뭐 바랍니다. 좀 냉정하게 어디까지 쓰셨으면 좀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일단 제가 질문이 있는데 10페이지를 잠깐 보여주시죠. 10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일단 뭐 1등급 의대는 뭐 떨어지진 않겠죠. 10페이지 발표 자료의 10페이지를 보시면 2022학년도에 그 빨간색도 보여주세요. 요거. 네. 2022학년도 정시가 4,116명이 늘었어요. 예. 그러면 저만큼 정시 컷이 한양대, 중앙대, 외대, 한양대, 이대는 떨어져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저기서 제일 낮은 데가 숙대, 동국대, 뭐 이 정도라고 건대 이 정도라고 보면 실제로는 4,000명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저게 이제 어느 정도 백분위로 떨어질지 그 대학별로 좀 예상을 해보신 일단 게 있는지. 예. 일단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부분은 일단 뭐 수능을 40만 명 정도 보니 4,116명이 늘어나면 1%가 떨어질 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자,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올해 뭐 애들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뭐 공부도 많이 못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 그 다음에 강사들 일선 강사들한테 물어보면 양극화 현상이 올해 너무 많은 거죠. 옛날에는 위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잘하는 그리고 걔네들을 보고 열심히 따라잡으려는 또 걔네들의 영향받은 애들 막 이렇게 해갖고 대충 누적 곡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 갖다 놔도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뭐 PD님이나 저기 김 대표님처럼 어디서 이제 가만히 있어도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해서 저희 소장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하루 종일 이제 벼락치기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일단은 의예과 서울에 있는 쉽게 말씀드려서 중앙대 경희대선까지 그 다음에 지방사령이라고 부르는 인하 한림대 그 다음에 순천향대 인제대 그 다음에 가천대 의대선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지방사령과 그 다음에 서울의 중대 경희대까지는 정시 컷이 변화가 없다. 의예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뭐 인하랑 아주도 마찬가지고 그 애들은 공부 그대로 하니까. 근데 이제 작년에 서울대를 갔던 애들이 얼마나 서울대 연대 최상위권을 갔던 작년 재작년에 갔던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최상위권 갔던 애들이 약대로 얼마나 옮겨 탈 것이냐. 아까 약대 인원을 보시면 약대 정시권 650명 정도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서울대학교 정시 이과 인원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서 한 150명 정도 더 오버가 되니까 그러면 서울대가 점수가 그 애들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작년 연대 컷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서울대는 또 자연계에서는 이게 또 다른 얘기가 있거든요. 과학2. 서울대 정시는 과학2를 봐야만 되는데 이게 전국에 2만 명이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결국 서울대랑 연대랑 뭐 실제 정시 컷은
점수로는 똑같다라고 보는데 네. 애들이 시험 보는 과목이 다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대랑 약대 거의 작년이랑 뭐 한 1, 2점 차이 정도. 약대는 이제 거의 서울대에 준한다라고 점수를 보시면 됐고 네. 사실 개인적으로 약대가 그렇게 높아질지는 까봐야 아는 건데요. 아, 예. 장인어른이 약사신데 이게 되게 재미없는 직업이거든요. 사실 남자들한테. 그러니까 제약회사를 가면 모르겠는데 사실 약국에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것도 힘들잖아요. 아무리 돌아다니신 것도 그렇고. 그래서 남자애들보다는 여학생들 최상위권이 좀 많이 이동한다고 봤을 때 실제로 서울대 최상위권과 연고대 최상위권 숫자는 그렇게 뭐 좀 변화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실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죠. 아, 개인적으로 성균관대 이하는 한 10점 정도는 떨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시에서. 그 정시 죄송해요. 네. 제가 말을 끊었는데 네. 정시컷은 사실 이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 상위권은 변화가 많이 없을 거다라는 건데 네. 문과는 어차피 확통 때문에 아마도 분명히 정시컷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학생들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건 아마 저희가 이제 그 뒤에 하는 네. 부분들 문이과 통합 때도 한번 이야기가 나올 텐데 어쨌든 문과 학생들은 좀 떨어지는데 좀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이 저 작년에는 서강대 성균관대 가려면 문과 애들은 뭐 다 수학 1등급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는 2등급 초반 정도까지만 받아도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네가 알아서 뭐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생각하기에 애가 1등급을 받고 2등급 초반까지 받을 수 있느냐는 수능이 끝나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걸 가지고 아 맞다 이제는 조금 더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공부하자라고 해서 1등급 후반에서 2등급 초반을 받는 건 전국 수석을 할 확률보다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들이 이제 되면서 마치 이제는 많이 떨어질 거다, 많이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사실 글쎄요 그 정보가 학생들한테 여과 없이 이렇게 보여주는 게 저는 이게 맞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제가 조금 좀 이런 부분들에서 문제 지적을 하고 싶다면 이런 건데. 수시와 정시 비율이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의미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하면 수시가 30%나 아니면 수시가 40%나 사실은 정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는데 정시가 30%나 정시가 40%나 사실은 정시가 50%가 넘어요. 왜 그러냐 하면 수시에서도 최저 자격 기준을 보거든. 그러니까 수시 가는 애들의 절반 이상도 수능 공부를 해야 되고 고대는 수시가 아니라 고대 학부는 정시 전형이에요. 예, 고대 학업우수 같은 경우는. 그러면 사실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정시가 늘어났다라는 게 사실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정시 공부해야지가 아니라 옛날에도 정시 공부했어야 되고 지금도 정시 공부를 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하게 얘기되는 것보다는 아까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좀 복잡한 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2월도 되는 부분들도 있고, 약대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문이과의 차이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이 부분들, 정시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제가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해요. 진학사 커트라인 보고 가세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걔네가 그런 것들, 보고 그렇게 아마 조정을 할 거야. 아니면 타임교육에서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나오면 배치 기준표에 그런 부분들이 기준이 되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보고 가면 돼. 단 정시가 늘었다고 해서 정시에 확 쏠리는 게 별 의미가 없고 또 수시에서 갑자기 정시로 아까 전에도 봤잖아요. 1.08인 애가 아까 보셨듯이 걔가 정시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그런 걸 귀 막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연하게 변화해서 나한테 혹은 우리 애한테 변화되는 게 그렇게 많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 정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예. 저는 약간 다른 입장인데요. 그 맨 뒤에 정시 수시 2월 된 거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서 보시면 문제는 서강대, 한양대, 아니 성대. 서강대는 이제 학생부를 뒤에 제출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성대하고 한양대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서류만으로 100% 뽑아버려서 예를 들어서 수능에 이만큼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정시로 한양대 이상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이
성대를 잘못 내서 합격을 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리스크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성적 나온 거 가지고 여기서 예상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특히 상위권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시로는 고대를 갈 것 같아. 근데 수시로는 고대가 돼. 그래서 고대 내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불안하니까 성대를 덜컥 냈다가 그냥 붙어버리면 나중에 수능을 아무리 잘 보더라도 이게 물리는 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수능 최저 없고 면접도 없고 그냥 무조건 뽑아버리는 그런 전형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3학년 1학기 성적하고 6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수시로는 어디 갈 수 있을 거고 정시로는 어디 정도 갈 거라고 예상을 해보는 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호진 대표님 말씀은 아이들의 마음가짐의 문제인데 저는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될지는 추정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아까 그 10페이지에 나온 거에서 4,116명이면 저는 1%에서 2%는 떨어진다 비율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질문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모집 인원 증가한 거를 비율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 전체 40만 명의 수능 응시생 중에 거의 1%가 증가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조준영 본부장님께서는 점수로 또 이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시험이 어렵든 쉽든 애들이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이 표준 점수는 그걸 메꿔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위에 1등급만 공부를 했고 그 밑에가 공부를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안 한 놈 중에 2등급이 나오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서 점수 차이가 줄어들게 돼 있어서 저는 올해 4,000명이 는 이 서울의 메이저 상위권 대학까지로 보면은 적어도 요까지 누적에서는 1에서 2%까지도 정시 컷은 확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 김호진 대표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과 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문과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의 100분위가 작년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데 적어도 이과의 경우는 상당히 저 인원수 변동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6월 모평 결과를 가지고 냉정하게 내가 어디 갈 수 있는지를 추적을 해보고 적어도 손해보는 수시를 하지는 않아야 되니까 그거를 예방하자.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수시를 다 포기하고 정시에 올인하자 이런 문제가 아니니까 고3의 경우는 고1들은 뭐 내가 내신 망했으니까 정시 올인해 이런 게 얘기가 되지만 고3이 그러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미 수시 조건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저는 저거는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시작부터 불꽃이 좀 튀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에요. 뭐냐면 정시에 대한 부분들의 예상들은 사실은 일종의 카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배치 기준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수시를 지원할 때 369라고 하는 모의고사를 받고 그리고 369 모의고사에 나온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입시 업체에서 제공이 돼요. 근데 이제 수시가 문제인데 수시를 애들이 지원할 때 대부분의 참고를 하는 건 전년도에 선생님들한테 참고를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대학 어디가를 참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서강대, 성균관대도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예, 지금 학종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학종 뽑는 성향도 달라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학종에서 교과도 뽑고 학종도 같이 뽑았단 말이야. 그런데 이걸 교과를 분리해 버렸어. 예,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작년도 기준으로 지원하면 떨어져요. 예, 더군다나 제가 어떤 입시 그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이번에는 이대하고 중대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지 않았으니까 그냥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오히려 더 붙을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보면서 이거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입시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서강대, 성균관대 떨어지면 애가 어디 가요? 이대중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중대 붙을 애가 밑에 있는 애들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대중대 커트라인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올해
실제로 수시는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정시에 대해서 정시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정시해야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봤을 때 입시 업체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해서 그래서 수시에 대한 커트라인을 좀 다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들을 좀 다시 만들어서 줘야 된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그런 것들까지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자리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을 주지만 그런데 이건 학부모들이 많이 안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학부모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이 알 필요가 없어요. 학생도 알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선생님들이나 아니면은 오히려 이런 입시 업체에서 맞다. 아, 수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었다. 지금 서울대부터 다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밑으로 가는 인원들도.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애들이 계산할 수 없어요. 학부모도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누가 해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제 취지였어요. 뭐 예, 절대적으로 동의하는데 자, 우리 입시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수시 전문가야. 정시를 잘 몰라요. 그다음에 이 재수학원 중심으로 있는 전문가들은 수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각자 입장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동에도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자기는 수시만 전문가야. 수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쓰면 되라고 6개를 해줬는데 이게 또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얘가 정시로 고대를 확실히 갈 수 있냐? 이런 판단은 못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덜컥 서울대, 연대, 고대에다가 서성 한까지 6개를 내라 그랬는데 얘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봐서는 정시로도 연고대를 갈 수 있어. 그럼 솔직히 서성한을 안 내야 되는 거죠. 서성한을 지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케어가 안 되면 실제로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올해 바뀌는 건 양쪽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수시도 굉장한 지각 변동이 있을 거고 정시도 굉장한 지각 변동이 생겨.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어디 정도 갈지를 사실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입시 업체도 데이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올해같이 준 걸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교과 전형과 학종이 동시에 이렇게 모든 대학에서 있는 경우가 없었어요. 그동안은 어느 학교는 학종 위주, 어느 학교는 교과 위주였는데 이번에는 두 개가 다 생겼어. 그 다음에 정시에서 이 수능이 통합된 거는 매우 큰 변동이거든요. 이게 정시도 사실 제가 6월 모평 끝나고 기존 입시업체들이 이 정도면 어느 대학 간다고 예측하는 게 저는 맞을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게 위험하다. 그런 면에서 특히 저는 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수시가 줄었고 정시가 늘었어요. 그럼 이게 일반 상식으로 봐서 수시 커트라인은 올라가고 정시 커트라인은 떨어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을 본 상태에서 내가 수시 지원을 할 때 혹시라도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좀 낮은 데 붙어버리는 리스크는 좀 없애는 게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반대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시로는 아주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수능이 너무 낮아서 못 가는 거는 장치가 있어. 수능 최저. 근데 반대 장치는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1점 몇 등급 받은 그 친구가 막 진짜 서성한까지 다 냈어. 그 친구는 아까 이 친구 같은 경우 서성한까지 다 내서 서영고 서성한을 다 붙어요. 그러면 저 수능 성적으로 서성한을 못 갈 것 같으면 안 억울하지만 아니면 저 진짜 이 친구가 성적이 조금씩 올라가지고 이게 2학년 성적이니까 6월에 국어도 1등급을 만약에 찍었어. 그러면 이 친구는 서성한을 내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또 여기서 또 저기 뭐야 오늘 진짜 내가 너무 이렇게 불꽃튀기 하는데 저는 조금 좀 다른 생각이 뭐냐면 얘는 위에 대학을 붙을 거예요. 그죠? 그죠? 얘가 못 붙을 리가 없어. 얘가 의대를 교과로 넣어도 돼요. 얘는.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가 마지노선으로 서성을 넣는다고 해도 얘는 아마 의대를 갈 거야. 그죠? 뭐 의대를 갈 거라고 한다면 얘는 근데 서성을 못 가요. 정시로 보면. 그죠? 못 아니, 가.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얘는 서성을 넣어도 뭐 넣으려면 넣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게 맞다 이거지. 정시도 갈 수 있죠.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정시도 갈 수 있고. 떨어지니까. 제가 여기서 뭐라고 지금 사실은 이제 얘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김 대표님은 이과. 이과는 가겠다.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김 대표님은 지금 상황이 이제 뭐 목동 쪽에 주로 계셨고 학생들의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저희 이혜용 소장님이 저는 수시
시장님 별로 3학년은 별로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는데 관심이 있게 좀 대답을 하시니까 사실 서강대도 올해부터는 그 수능 후에 내는 원서는 없어졌어요. 서강대도 지금은 그냥 일괄로 다 뽑습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뽑는데 이게 사실은 수시랑 정시 이렇게 얘기를 좀 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학생들 자체가 쓰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강남이냐, 목동이냐, 강북이냐, 또 서울이냐, 바깥이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를 쓰는 경향도 다르고 쓰는 것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뭐 거꾸로 말씀드리면 대치동 한 1.5등급이 1.7등급인 애들한테 연대 교과전형 쓰라고 그러면 안 쓰죠. 왜 그 이제 수능 전에 면접이 있거든. 그러니까 수능 후에 면접이 있으면 그건 가서 제가 시험 잘 보면 안 가면 되는 거고 못 보면 가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수능 전에 후에 면접이 있냐 없냐, 뭐 면접이 후에 있냐 없냐, 뭐 이런 것들 갖고 많이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서를 쓸 때 가면은 그러니까 자세에 대해서는 김 대표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것 같고 학생들은 사실은 이건 학생들이 보면 안 되죠. 학생들은 그냥 머릿속에 가지고만 있고 아, 난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지금 한 2등급쯤 위치에 있으면 거꾸로 사실은 수시에서는 2등급이 똑같지만 정시에서는 5%이냐 10%이냐로 입학 학교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1등급 최고는 유지가 되고 있지만 그 밑에는 많이 비어 있고 학생들이 등락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 제 딸이 고1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영 소장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2024 전형에는 대학교 정원이 너무나 적어서 너희는 뺑뺑이로 갈 수 있다. 이러니까 애가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 사실 미리 하시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근데 이 친구는 냉정하게 얘는 서강대 갈 수 있어요.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왜 서강대가 아니고 연고대도 당연히 그러지. 다음 왜냐하면 점수도 높고. 수학이 저렇게 높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데 제 얘기는 뭐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큰 분야는 뭐냐면 얘가 뭐 서강대 성균관대를 넣어서 끌려갈 애가 아니고 아마 그 위에 대학들을 붙을 가능성이 너무 많다. 원서는 안 쓰겠죠. 그러니까 세 개만 써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세 개를 나머지 의대 갈 생각이 없었더라도 의대를 쓰겠죠. 의대를 써야 되겠죠. 그게 합리적인 건데. 그래서 사실은 올해 어쨌든 저는 전반적으로 수시 컷은 상승하고 정시 컷은 하락한다. 이거를 누가 뭐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인원이 증가해서. 그리고 4천 명이 는 거는 실제로 1에서 2%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40만 명에서 4천 명이면 수익적으로 1%인데 실제 점수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더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그래 볼 수 있죠. 근데 점수가 지금 원점수가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표점이죠. 표점을 누구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100분위로 본다고 치면은 저는 충분히 그 산술적 숫자만큼의 1% 저는 그 이상도 떨어질 여지도 있다.